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 역사상 최고의 CEO로 단 한 명을 꼽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재밌는 건 그 이름이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1980년에 워렌 버핏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가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쵸. 아마 대부분은 헨리 싱글턴 처음 듣는데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베일에 쌓인 인물의 정치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설의 주인공 헨리 싱글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의 배경을 딱 들어보면 워렌 버핏이 왜 그에게 끌렸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이력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일단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요즘 비행기나 미사일에 필수적인 관성 항법 장치를 처음 개발한 선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심지어 체스는 거의 프로급이어서 눈을 가리고도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평범한 경영자랑은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천재였던 거죠. 바로 이런 냉철한 분석력과 논리, 이게 버핏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 아니겠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그를 전설로 만든 건 바로 이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워렌 버핏이 그를 최고라고 부른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계획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단계. 우리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엄청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 그럼 그 주식을 돈처럼 써서 좋은 회사들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반대로 시장이 우리 회사를 갑자기 외면해서 주가가 싸졌다? 그럼 이때다 싶어서 회사에 쌓아둔 현금으로 우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너무나 명쾌하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당시 대부분의 CEO들은 전반대로 행동했어요. 싱글턴의 모든 행동 뒤에는 바로 이 합리적 다본 배분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감정이나 시장 분위기, 유행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차가운 논리로만 결정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에 걸쳐서 강조하는 투자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버핏은 투자자로서, 싱글턴은 CEO로서 자기 주주들의 돈을 운용했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싱글턴은 주가가 쌀 때, 즉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자기 회사 주식을 샀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CEO들은 주가가 막 오르고 뉴스에 나올 때 우리 회사 좋다 하면서 자사주를 사죠. 또 주가가 비쌀 때 그걸로 다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쌀 때 주식을 더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버핏이 경영자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그의 이런 역발상 전략을 비웃으면서 저 사람 곧 크게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르스에 비유하면서 조롱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언론의 예측대로 그는 정말 추락했을까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90%. 이게 뭐냐면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싱글턴이 다시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던 주식의 90%를 회사가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싱글턴의 마법이었습니다. 전체 파이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니까 남아있는 한 조각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회사를 믿고 그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CEO가 주주들의 진정한 동업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20.4%. 싱글턴이 회사를 이끌었던 1963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기록한 연평균 복리 수익률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이 8%에 불과했는데 텔레다이는 그 2배가 훌쩍 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숫자가 증명한 거죠.
세상은 틀렸고 싱글턴은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단한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그의 성공 비결을 몇 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싱글턴 플레이북의 핵심입니다. 첫째,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둘째, 내 회사 주식이라고 특별 취급하지 말고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라. 셋째, 거창한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이는 매출보다 실제 손에 주는 현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이 모든 원칙들이 바로 워렌 버핏이 그를 역사상 최고의 CEO라고 부르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버핏의 말로 돌아와 볼까요? 그는 그냥 싱글턴이 훌륭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장 똑똑하다는 경영대학원 졸업생 100명이 평생에 걸쳐 이룬 성과를 다 합쳐도 싱글턴 한 명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죠. 그만큼 싱글턴의 업적에 대한 버핏의 존경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모두가 서로를 따라하기에 바쁜 시장에서 과연 싱글턴처럼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진 리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